자, 10번째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 아까 별을 막 여러 개 쳤잖아, 그죠? 만약에 별 칠 자리 공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5개를 표기하고 싶어. 방법은 지수법칙 배웠잖아, 그죠? 여기다가 5를 붙이면 되죠? 장수 돌침대하고 동급인데. 어떤 분은 별 5개 쪄야 되는데 공간이 없대, 씨부라. 필기를 잘하지 그래. 최고 중요하다고 얘기다. 자, 10번째는 저항의 접속이나 저항의 접속. 이 접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연결했다 그 얘기죠. 저항의 접속, 저항의 연결 부분이에요. 저항.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 있대. 직렬. 아까 나왔어. 이제 일렬로 직렬 연결인 경우 2개짜리를 해보자고. 저항을 이렇게 2개 연결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 이렇게 주어지면 저항은 모두 같다. 천정에 형광등이 있어, 그죠? 다 똑같잖아. R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본 문자의 절반 크기 숫자나 문자를 첨자라 그래, 첨자. 1, 2를 붙이면 하나는 형광등, 하나는 LED 등 틀리다 그 얘기지. 다 틀리다 그 뜻이지. 저항 크기가. 2개를 일렬로 했네. 일렬로 한 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직렬 연결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배관이다 그러면 끝에까지 그냥 가야 돼. 옆에 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렬 연결의 특징은 전류가 같다요. 전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직렬 연결에서 특징은 뭡니까? 특징. 직렬 연결의 특징은 전류는 항상 같다. 전류가 같다. 같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일정하다. 일정하고 같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일정하다 이렇게 부르면 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직렬 연결했어요. 이 말을 써주든가 아니면은 이 말 없이 다음 회로. 회로가 보니까 일렬로 돼 있네. 직렬이네. 그러면 얘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얘를 모르면 직렬 회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포인트. 자, 요 건전지 이제 이 저항에다가 건전지를 하나만 달았다고 그랬거든. 전압은 예를 들어서 V라고 하죠. 건전지 하나만 달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극, 이게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는 플러스 극부터 출발하니까 I 방향은 오른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류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류는 전선에 이동하는 전기 에너지 마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면 당연히 확장해야죠, 도로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전류를 값을 알아야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수 있죠. 도로 사이즈하고 전선 굵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전류 계산하려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합성 저항을 먼저 계산해야죠. 합성 저항 알죠? 아까 문제 8번에서 합성 저항 말 들어봤죠? R은 저항, 동글뱅이는 합성값을 얘기해. 뒤에서부터 읽어요. 합성 저항. 저항이 2마리잖아. 나머지 1마리죠. 합성 저항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공식이 있죠. 그 공식들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서 공식들은 다 키로호프의 법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키로호프의 법칙. 자, 그러면 키로호프의 법칙은 뭐였나요? 이 회로에 위, 주어진 입력, 전압, 혼자야. 입력, 전압, 합이라고 그랬죠? 유도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고. 유도식은 그냥 들어보시고 이해가 갔으면 된 겁니다. 자, 유입 전압 V1이야.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이꼬로 저항들이 소비한 전압. 그러니까 전압은 하나인데 이 압력을 갖다가 알아낼 때 둘이 나눠 먹는다 그 얘기지. 멀찍이 띄어가지고 화살표로 한 거는 설명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죠. 자, R1이 소비한 전압은 얼마입니까? 물론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끊고 보기 좋게 1이니까 이 자식이 갖다 쓴 전압은 전체 전압 V에서 일부 V1이다.
R안부하가 썼으니까 그 전압은 V완이라고 한다. 내 거는 완, 전압도 완, 저항도 완 이렇게 붙인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V2면은 V2가 갖다 쓴 전압은 R2가 갖다 쓴 전압은 V2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키로프의 제2법칙 인가 전압, 유입 전압 합은 저항들이 소비한 전압 합 V1하고 R안이 쓴 거, V2가 쓴 거. 다른 거는 없잖아. 합과 같다 그 얘기. 합과 같다. 자 이제 이게 키로프의 법칙이야, 그죠? 대들보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집을 질 때 기둥을 세워. 항상 키로프의 법칙을 정가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얘네를 다시 개별 항목을 오음의 법칙을 갖다가 쓰면은 공식이 탄생해요. 자, V는 누굽니까? 그러면 전체 전압이지. 전체 압력. 그렇죠? 전체 전압은 V는 오음의 법칙을 풀어 쓴다고. V는 IR이죠? 오음의 법칙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V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V 이꼬로 IR. 이거지. 그러니까 V는 IR, 전체 전류. 얘가 전체 전류 어차피 골고루 다 올라가니까 직렬연결. 그 다음에 저항은 두 개니까 합성 저항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전체 전압이면 전류도 전체 전류, 저항도 전체 합성 저항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지. 이꼬로. 그 다음에 V완은 누구니? 아니 V완은 R완이 소비하는 전압이야, 그죠? R완이 소비하는 전압. 그래서 개별 항목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지. V는 IR, V는 IR인데 I는 똑같이 흘러간다면 R안에 흘러가는 전류도 I야. 전체 전류 길이 하나기 때문에 저항은 당연히 내 거니까 완만 갖다 곱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으면 V와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R인데 저항만 완 내 거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 V2는 어떻게 됩니까? V2는 전압이 얼마예요? 시험 문제 나왔대. 아니 오음의 법칙에서 IR이야. 전압은 무조건 IR인데 직렬 연결은 전류는 똑같이 쓴다. 다 같이. 저항만 내 거 물어봤으니까 내 저항이 투잖아. R2. 이렇게 한다고 얘기지. 그러니까 각각 소비한 전압 오음의 법칙으로 적용한다는 거지. 얘네를 풀면은 공식이 나온다니까. 자, 양변에서 입구에서 똑같은 게 누구냐면 I가 똑같이 들어있어. 그죠? 우리 인수분해 배웠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도 아니지 뭐 사실은. I가 똑같아 이렇게 묶는다고 했죠? 묶는다고 그랬잖아. R안 더하기 R2 이렇게 남았잖아. 입구로에서는 양쪽에 똑같은 값은 서로 똑같이 없애도 입구로는 변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성저항 R0는 R1에다가 R2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합성저항 공식이 탄생했다고. 아니 시험장에서 물어봤어. R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2입니다. 합성 R안이 2옴이고 R2가 얼마냐면 3옴이래. 합성저항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걸로 풀어? 이런 씨. 아니 두 개 합하면 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공부할 때는 유도식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끝에 결론 외워가지고 풀기도 바빠지고, 그죠? 이건 알면 되지. 외우는 게 낫다니까. 근데 내가 키로프의 법칙, 오음의 법칙을 알면은 사실 시험장에서 공식을 까먹어도 내가 만들 수 있어. 까먹어. 그럼 안 외워도 되는 거지 공식은. 좀 시간은 걸리겠네, 그죠? 60개만 맞추면 되잖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체 전류를 계산하죠. 전체 전류. 전체 전류. 이 회로에 전류 얼마냐 그 얘기죠. 저항이 여러 개니까 분모는 합성 저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합성 저항 R0. 분자는 전압이 하나야, 그죠? 전압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합성 저항은 직렬일 때 둘이 더한대잖아, 그죠? 유도식 하지 말고 제발 시키는 대로 외우라는 걸 외우는 게 좋아, 그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저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됐나?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따라와야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죠. 자, 이제 하나 더 해보자고. 합성저항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합성저항이 나왔어. 다 R이래. R인데 문제는 얘 연결을 몇 개 했습니까? 그랬더니 N개 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 합성자항 계산해 보세요. 큰일 났네. 그죠? 왜 큰일 난 거지? 아니 합성자항 계산하는데 합성자항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이 다른 경우 그냥 도하면 돼. 저항이 모두 같대. 방금 뭐라 그러냐? 합성자항은 R이라는 저항을 몇 개 연결했냐면 N개 연결했대. 이거 어떻게 합하죠? 큰일 났네. 그렇지 않아? 아니 주부담도 아실 테고 그죠? 하는 방법은 또 동일 저항일 때는 일단 한 개 값을 써. 그죠? 동일 저항일 때는 한 개 저항 R값에다가 연결한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몇 개 연결했대요? 아니 N개 곱하면 우리 합성저항이요. 그렇죠? 숫자 써놓고 연습해봐요. 1 더하기를 10개 했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10이 나와야 되잖아. 빨리 가는 방법은 1오음짜리에다가 몇 개? 10개 연결했대. 그럼 15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가 있네. 세 번째는 전압 분배식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 재산이 있다. 아들이 둘이래. 완투가 있대. 완투.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어떻게 하나요? 저항이 똑같다 그러면 반땡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내가 큰 아들이요 1 알토 내가 작은 아들이요 2 그러면 이제 비율이 틀려져. 그죠? 자, 전압 분배식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전압 V를 분배했을 때 R1이 소비하는 전압 V1하고 V2는 각각 얼마냐 그걸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류가 주어졌다. 빨리 계산할 수 있다. V는 IR 대신에 완을 물어보면 완을 갖다 곱하면 끝나는 거네.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냈죠. 너무 빨리 끝나니까. 출제에는 뭘 내냐면 전체 전압 주고 전류를 안 줘. 전류 안 주고 저항 주고 물어봐. 얼마냐? 아니 N병 전류를 줘야 곱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저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V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오묘 법칙에서 전체 전류에다가 직렬 전류 같다고 했으니까 R하는 곱하기죠. 다시 이 전류는 방금 위에서 구해봤잖아. 전체 전류 얼마래요? 뭘 얼마야? 이 말에 얘 공식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집어넣어보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때 걸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되기죠. 네. 자 이제 저항은 저항끼리 같이 뭉쳐봐. 뭉친다는 얘기는 얘기죠. 분모가 합성 저항이야, 그죠? 그러니까 전압하고 둘이 자리 바꿔보라고. 다 분자 값이니까 R1 전압을 뒤로 빼. 이게 저항의 비죠? 저항의 비. 시험에서는 요놈을 갖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저항만 주어지고 전체 전압 주고 각각의 전압 얼마 갖다 쓰냐? 배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분배 전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내 거 물어볼 때 완이 내 거야, 그죠? 내 거 물어볼 때 중요한 건 분자입니다. 분자. 완이래잖아, 그죠? 내 거 물어볼 때 분자에 반드시 내 거를 집어넣는다. 왜? 직렬 연결의 전압 분배식은 내 거 물어볼 때 분자는 내 거 넣는다. 그리고 전체 V는 전체 공급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이 있대. 나하고 동생이 있어, 그죠? 내 집은 얼마 계산하죠? 계산할 때 어떻게 해? 내 거를 분자해 놔야지, 그죠? 내 거가 뭐야? 아버지, 내가 큰아들이야. 그게 내 집은 아니야, 그죠? 언제 태어났으니까. 나 이번에 결혼해요? 이번에 애 낳았슈? 무슨 얘기죠? 산후조리원 400만 원인데 돈 좀 달라고 그 얘기죠?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 말은 손자 보시려면 400 입금하시라고. 입금 안 하시는 날 손자 못 보는 줄 알아. 할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당연히 죽지. 자, 이번에는 V2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야. 분자가 중요한 거야. 내 거일 때 내 거 넣어야 되는데 동생 거 집어넣고 계산기 때리면 안 되잖아. 동생은 막내인데 지분이 틀리겠지. 분모는 무조건 합성저항 들어가요. 직렬이든 명렬이든. 전체 전압 아버지 재산은 나눠 갖는다. 동생이 2면 2. 큰아들이 1이면 1.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거 놓고 물어봅니까? 아니요. 이게 기초인 걸? 물론 산업기사에 나올 수도 있고 기능사는 뭐 수시로 물어보고 기초니까 기능사, 전기, 직렬이 따로 있을 거야, 그죠? 전기의 기능사고 기사고 기술사고 똑같은 내용 갖고 하는 거. 문제 난이도 차이죠. 문제 난이도. 자, 두 번째는 병렬 연결이 있네. 병렬 연결. 그러니까 병렬 연결은 전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키로프의 법칙. 그래서 병렬 연결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이 병렬의 수두배 간의 병렬의 특징은 쉽게 얘기하면 압력이 똑같다는 거죠. 특징은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다. 자, 병렬 연결은 건전지 전기 탱크가 하나가 있고요. 탱크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나란히 같이 나눠 먹는다 그런 얘기죠. 저항 심벌이네. R1R2. 얘도 마찬가지죠. 완투가 없으면 저항은 똑같은 거다. 완투라는 얘기는 저항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플러스 그거로부터 전류가 출발하는데, 그죠? 플러스 그거로부터 전류가 출발한다고 했지. 가다가 어머 관이 두 개로 나눠졌네. 물도 나눠서 흘러갈 거 아니야, 그죠? 전류도 똑같이 나눠서 가지. 이쪽으로 흘러가는 놈은 뭐 완이네. 아이고 형이네. 완자 붙이는 거.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저항이 2네. 그럼 전류는 I라고 하고 2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살표는 나란히 있는 게 보기가 좋아.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는 게 좋아. 나란히 하는 게 좋은 거죠. 보기도 좋잖아. 젓가락 두 개 나란히 달아. 그거 똑같은 거. 여기다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죠? 이쪽에다 하면 또 몰라요. 그럼 안 되는 거지. 어쨌거나 여기 전류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고 일부 나눠져서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류는 누구냐면 I1 더하기 I2 합과 같다. 키로프 1법칙 얘기하는 거지. 유입전류하고 유출전류 합과 같다. 자, 전체 전류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는 합성저항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은 전류 계산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분모가 합성저항, 합성저항 얼마, 전압 얼마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해야죠. 지금 나눠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합성저항 공식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키로프의 법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얘를 이해하면 참 좋은데 나머지 과목도 일사천리로 다 끝나는. 그래서 해주는 키로프의 법칙. 물론 끝에 공식을 외우는 건 마찬가지죠. 유도식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유도식 안 써요. 결론식 외워갖고 빨리빨리 가지. 그 대신에 암기법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몇 건지 몇 건지 빨리. 자, 합성저항 공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유도식을 먼저 보시자고. 전기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점 정리 가지신 분은 요점 정리에 유도식 다 해놨죠? 유도식을 다 해놓은 거. 그래서 요점 정리가 노란 게 두꺼운 거예요. 그게 기본서야, 기본서. 전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뭔가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집만 딸랑 하나 갖고 다녀요? 뭐 하자는 거죠? 저는 자격증만 따고 현장 가서 일 안 할 겁니다. 누가 물어봤대. 오음의 법칙이 뭐냐고. 몰라 이 새끼야. 어떻게 따졌대? 그냥 찍어서 따졌대. 어쩔 거야 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자격증을 땄어. 전기책은 버리면 안 돼요. 왜? 모르면 책을 봐야 되는데 후배를 다 줬대. 또 딴다고. 책 또 사. 또 사야지. 어쩔 수 없어요. 자, 유도식은 잠깐 들어오는 전류 I, 그 다음에 저항 R 안에 흐르는 전류, R에 흐르는 전류 합과 같다.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전체 전류야. 자, 이제 키로프의 법칙 써놓고 개별 항목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한다. I는 R분의 V로 계산해보죠. 전압은 하나잖아. 저항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합성 저항 들어가야지. I는 R분의 V. 자, 두 번째 입구로 I와는 얼마니? 얘도 마찬가지죠. I는 R분의 V인데 이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이 같다고 그랬죠.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 압력을 똑같이 갖다 쓴다. 병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탱크가 있어, 그죠? 물탱크 알죠? 물탱크가 있대. 물탱크에 물이 차 있어. 옆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수도꼭지를 쫙 달았다고 할까? 수도꼭지. 아니면 밑에 수도꼭지 구멍을 이렇게 달았다고 치자고, 똑같은 거 배관을. 밑에도 동시에 물을 빼면 물량이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물의 수압은 높이에 따라 틀릴 거 아닙니까? 맨 밑에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병렬 연결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전압비가 있어. 전류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죠. 현재. 그러니까 유입 전류, 플러스 극으로부터 출발하는 전체 전류는 플러스 극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R1, R2에 나눠져서 흘러가는 전류는 처음에 출발하는 전류, 유입 전류, 유출 전류 합과 같다고 얘기지. I1 전류 어떻게 계산하냐? 전압은 똑같이 쓴다니까. 압력은 똑같이 받는다. 물탱크의 압력을, 병렬을. 그 대신에 완검으로 봤으니까 완이라고 해야 되겠지. 저항 R1에 흘러가는 전류 얼마냐고. 전압은 얘 걸 똑같이 갖다 쓴다니까. 직렬은 전류가 같다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I2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 전류는 R분의 V지. 전압은 똑같이 갖다 쓴대, 그죠? 저항은 2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죠. 시험 문제에서 전압하고 저항을 주고 R1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1초 안에 답이 나와거든. 얼마죠? I1은 R분의 V. 그런 건 시험 안 난다고, 기사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에서 나고. 자, 양변에서 똑같은 게 뭐죠? 전압이 똑같대. 쌤이 들어간다. 묶어서 약분한 거야, 인수분해. 그럼 최종식은 뭐가 떨어졌냐면 합성장분의 1이지. 그죠? 우리가 이런 1분해를 역수라고 해요. 역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분의 1, 세 번째는, 두 번째는 R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R3가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이 식을 갖다 R0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놈하고 우리 이제 두 개만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거야. 번분수가 되겠지. 번분수. 그죠? 유도식은 잘 안 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유도식을 알면 모든 전기식들은 킬로오프의 법칙과 오음의 법칙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정감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 할애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 다. 합성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나누기 R분의 1. 이제 머리 아픈 거야. 왜? 또 산수가 안 되는 게 또 문제인 거지. 이제. 그죠? 산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뭐 정신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박근혜 때 얘를 말로 설명하라고 나왔어. 처음 나온 거예요. 말로 뭐라고 설명하죠? 병렬의 합성저항은 말로 어떻게 읽어요? 각 저항의 역수,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래. 각 저항의 역수합의 전체 역수. 병렬의 합성저항. 어쨌거나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지. 뭐. 박근혜는 이제 저 시골에 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번분수 풀면 분자는 2개 곱한 걸, 분모는 2개 더한 걸로 합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합성저항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 왁구를 봐야지. 직렬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직렬은 어떻게 되는데? 직렬은 더했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외우면 돼? 직불이래, 직불. 직렬은 더한다 그러니 플러스. 저 시골에 가면 농사 지면 직불금이 나와, 그죠? 직불금이 뭐예요? 농사 짓는 놈한테 직접 돈을 준다. 쌀값이 싸니까, 그죠? 그 직불제라고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그죠? 직불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 그럼 논주인이 따로 있대. 논주인은 따로 있대. 아, 임대를 줬다는 거지. 그럼 임대 쓰는 사람한테 준다. 왜? 아, 직렬은 도액이죠. 플러스래잖아. 직불. 암기법이네. 쓰는 거 요점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법을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병렬의 합성자 나눈다고. 그죠? 병렬은 나눈대. 병이나 나라 이씨.
직불제 받아가지고 병 났대. 완벽하게 암기법이 됐겠네. 그죠? 직불제 받아가지고 그래 병이나 나라. 임대업자가 하는 말이죠. 쌍놈 새끼 땅비. 그 돈 놔주라고 했는데 지가 처먹고 지랄. 혹시 여기 저 직불제 받는 분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뭐를 얘기했는데 큰 사고가 났어. 아유, 젊은 것들은 저렇게 죽어도 돼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야. 내 친구라고. 어제 죽은 애가 내 친구래요. 상당히 미안하더라고. 어떻게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나만 안 죽으면 된 거예요, 그죠? 네. 분할 친구인데 마무리는 하고 시작. 두 번째는 그러면 전체 전류 얼마니? 얘네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체 전류. 전체 전류 아예 얼마입니까? 그러면 합성 저항분에 이식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류 분배식이 있어요. 전류 분배식 간단히 해보시자고. 자, I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R1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 빼고 합성 저항분의 분자는 2가 와요. 2가. 전체 전류를 나눠갔는데 2가 온다. 아까 우리 직렬의 전압 분배식은 내 거 완할 때 내 거 온다고 그랬죠? 전류는 넘게 와요. 넘게. 넘고 쓴다. 왜 이게 중요한 거 이건. 포인트는 누구냐면 저항 때문에 그런 거죠. 저항은 예를 들어서 R1이 1이고 R2가 2래. 저항은 R2가 2배 더 큰 거네. 여기는 깡패가 한 마리고 여기는 깡패가 2마리야. 학원 끝나고 집에 간대. 집에 간다고. 깡패 2마리가 한 마리가 지키는 길, 2마리가 지키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한 마리가 지키는 길로 다 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류가 흘러갈 때 I와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니? 어쨌거나 직병렬의 분배 전압식, 분배 전류식은 분모는 다 합성전, 합성전 두 개 더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R1이 1인데 R1에 흐르는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깡패가 저쪽은 한 마리, 이쪽은 2마리인데 그러지 말고 여기 10마리라고 하죠. 그래야 숫자 확 늘어나지. 여기 깡패 하나, 여기 10명. 집 가는 길이 두 군데야. 어디로 갈 거냐고. 당연히 한 마리 있는 쪽으로 다 가지, 그죠? 그 얘기 지금 전류 얼마나 흐를 거냐고. 그러니까 내 거 R1 1옴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그러면 분자에다가 숫자가 큰 걸 넣어야 되겠죠? 그 상대편 걸 넣는 거예요. 상대편이 클수록 내 쪽으로 와. 병렬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거 할 때 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시자고.